개인용 컴퓨터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PC라고 그러죠.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인데요.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함으로써 초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취미 생활 또는 뭐 굉장히 호기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어떤 뭐 장난감 정도의 그런 걸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개인용 컴퓨터 PC 시장이 컴퓨터 시장을 바꿔놨고 확대시켰고 또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개인용 컴퓨터 PC를 최초의 PC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1975년도 MITS라는 미국 회사에서 인텔에서 나온 8080 칩, 8비트 칩을 이용해서 알테어 8800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알테어 8800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시면 그게 그냥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전체예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자체 이 박스가 전체고요. 그럼 입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뭐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세히 앞쪽에 보시면 그 스위치가 쭉 있죠. 스위치가 여러 개 쭉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구 LED 전구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그게 입출력 장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최초로 그런 인풋 아웃풋 IO 디바이스, 그러니까 모니터나 이 키보드가 없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그러니까 IO 디바이스가 바로 앞에 있는 스위치하고 그 LED 전구들이었죠. 그렇게만 만들어 놨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편 주문, 미국이 넓으니까 우편 주문을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주문을 해도 이제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뭐 그냥 손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주던 그런 회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서 주문을 해도 안 오니까 비행기를 타고 직접 그 회사에 와서 이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다가 물론 이제 개인용 컴퓨터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흔한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이런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있었죠. 그런 밤에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모를. 그래서 어떻게 데모를 보여주냐면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거기 있는 스위치를 이제 온 오프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어떤 1010 이런 이진수 명령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2를 저장해라. 뭐 예를 들어서 숫자 2를 어디에 저장해라라는 명령을 하나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띠딕 그게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3을 저장해라.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떠주면 그게 두 번째 명령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뭐 곱해라 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또 이제 세 번째 명령어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휙 실행이 되는 거죠. CPU에서. 그러면 2를 저장했다가 3을 거기다 곱해서 그거를 6을 출력해라. 그래서 출력은 어떻게 되냐? 그 불빛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와 계산했다 해서 박수를 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모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이거보다 성능이 좋고 뭐 메모리도 있고 그런 그 메인 프레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기관에 속해 있었고 어떤 무슨 조직에 속해 있고 어떤 연구소 안에 속해 있어서 개인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 컴퓨터를 하나 사서 가져와서 언제든지 스위치를 켤 수 있고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퍼스널 PC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하고 이제 폴 앨런이라는 둘이 이제 동업자인데 같이 창업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내용을 봤어요. 뭐 이제 인터뷰를 보면 하버드 대학 앞에 있는 이렇게 뭐 광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광장을 잔디밭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미국 일종의 잡지죠. 전자에 흥미 있는 사람들, 그때 전자공학이 막 이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그 잡지에 이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고 뭐 아마 선전 광고가 났겠죠. 그래서 알테어가 있다. 야,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초의 소프트웨어면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였죠. 그래서 알테어 베이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나중에 배우겠는데 우리가 굉장히 쉽고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테어 베이직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제 여기에 이 알테어 8088에 이제 프린터도 달고 뭐 키보드, 타이프라이터도 달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하고 뭐 더하기 곱하기 하고 그런 식으로 최초의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알테어 베이직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좀 이상할 수도 있죠.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베이직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래서 그 초기에도 베이직 있었고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도 계속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에 그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 자체에 또 프로그램 랭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엑셀, 뭐 워드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베이직을 사용했죠.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빌 게이츠가 이 최초로 만든 언어가 베이직이라 베이직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아주 원시적이지만 만들어졌고 그것을 보고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언어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이렇게 미래를 보게 된 거죠. 아,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이런 사실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원시적인 기계들인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계였지만 하여간 그런 앞에 비전을 보고 시작했고 지금은 뭐 세계 거의 최고의 부자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회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의 어떤 하나를 만들어낸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큰 가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여기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도에 그 8비트 애플 컴퓨터가 이제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스테판 워지니악이 거의 이제 이 8비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역시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컴퓨터 같은 형태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타이프라이터도 그러니까 키보드죠. 이제 키보드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도 거기서 실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도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벌써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컴퓨터로 말을 하는 또 그림을 그리는 뭐 그런 것들 게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비트 컴퓨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도에 8088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이제 그 CPU인데요. 16비트 CPU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상업용 PC, 그러니까 PC가 실제로 이제 쓸만한 상업용으로도 비즈니스에도 쓸만한 그러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BM PC가 16비트 IBM PC가 1981년도에 개발됐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컴퓨터 얘기하면서 잠시 말했지만 이 IBM이 어떻게 이걸 이제 진행을 하냐면 자기들이 이런 컴퓨터에 대한 설계를 다 하고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IBM 호환 기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IBM에서 만든 표준에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호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엔진은 현대 거 쓰고 뭐 전기장치는 어디 다른 거 GM 거 쓰고 그 다음에 동력 장치는 쌍용 걸 쓰고 이런 것들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컴퓨터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싸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하지만 이때 MS-DOS라는 게 생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뭐 알테어
베이지 그런 것도 만들고 있었지만 가장 이제 성공한 것은 큰 회사로 발전한 건 바로 MS-DOS였어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PC라는 16비트 PC라는 그 우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산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그냥 호환 기종을 만들었을 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회사들이 그것을 무슨 대가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IBM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봤죠. 하지만 호환 기종들 모든 호환 기종에 다 MS-DOS는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S-DO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회사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인식하겠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보다 더 큰 그 이득을 얻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16비트 IBM PC에서 중요한 건 호환 기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 호환에 따라서 각각 그 부품들이 호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라는 게 만들어져서 OS 시장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것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981년도에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거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텍스트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리눅스나 요즘 그런 경우에 텍스트 명령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스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4년도에 애플 컴퓨터에서 맥킨토시가 시판됩니다. 맥킨토시는 이제 16비트짜리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BM 호환 기종하고 대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플 맥킨토시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OS의 그래픽이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뭐 쓰레기통, 딜리트 같은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의 어떤 형태를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기술들이 다 이제 애플이 다 만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는 딴 데서 빌려온 것도 빌려왔고요. 사실은 또 이런 GUI 개념도 딴 데서 빌려왔지만, 하여간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현재의 PC 같은 환경을 만든 게 바로 맥킨토시입니다. 그래서 이 맥킨토시와 이쪽 뭐 하드웨어는 이제 맥킨토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BM 호환 기종 PC들은 하드웨어는 IBM 그 표준에 맞춰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호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스, 마이크로소프트 도스가 이제 OS로 사용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생겼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맥킨토시는 자기 혼자 만드니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관리가 되는데, 이 도스 쪽은, IBM 호환 기종 쪽은 그런 관리가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시장에서, PC 시장에서 맥킨토시가 이제 많이 밀리게 되죠. 많이 밀리게 되고, 그 애플 컴퓨터가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또 IBM 호환 기종이 합쳐진 이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2년도에 그 MS-DOS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리눅스라든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기반의 텍스트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GUI 기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윈도우스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S 윈도우스가 출시됐고요. 특히 이제 거기 그림에 보는 윈도우스 3.1부터 사실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전에도 윈도우스가 나왔지만 뭐 거의 사용을 못했고 3.1부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사용한 그 PC가 애플 컴퓨터, 애플 8비트짜리 컴퓨터고 거기에 베이직 같은 걸 배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스를 사용하게 됐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스라는 것을 치면 이 윈도우스 화면을 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윈도우스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도스 자체가 없어지고 윈도우스 자체로 부팅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도스로부터
이제 아무래도 애플의 영향을 받겠죠. 맥킨토시의 그 GUI를 따라서 윈도우스를 만들고 그게 처음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1993년도에 PDA라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내요. 누가 만들면 애플이 만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뉴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PDA를 만들어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의 어떤 특징을 최초로 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통신 기능은, 그러니까 전화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컴퓨터죠. 손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컴퓨팅을 일정이라든가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주로 그 다음에 책을 본다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PDA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았고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GUI나 그런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 처음 이런 PDA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1992년도에 IBM에서 사이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스마트폰하고 비슷하죠. 뭐냐면 무선 전화기에다가 거기 보면 일정 관리라든가 전화는 물론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됐든, 물론 끝까지 유지를 못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예요. 앞에 PDA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에서 여기서는 이제 전화기에다 이런 걸 붙였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의 OS 개념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붙어 있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여러 기술적이라든가 시장에서 그것들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1996년도에 넷스케이프라는 게 출시됩니다. 넷스케이프라는 건 뭐냐면 최초의 웹 브라우저입니다. 즉 웹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웹도 굉장히 우리 컴퓨터의 컴퓨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특히 개인용 컴퓨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가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넷스케이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거의 처음 만들었으니까 80~90% 장악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그때 나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고전을 했죠, 익스플로러가.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스플로러가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익스플로러가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웹이라는 시장을 이제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글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구글이 지금은 이제 크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서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때 1996년도에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라는 게 나왔고요. 1996년도에 또에 팜에서 팜파일럿 PDA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뉴턴이라는 PDA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거기 필기체 인식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PDA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크기에 비해서 어떤 컴퓨팅 파워라든가 그런 걸 크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팜파일럿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팜파일럿이라는 회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PDA를 많이 이제 그걸 일정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PDA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이 나오기 위한 전조, 그런 시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팜파일럿에는 이제 전화기 기능은 없었고요. 전화기 기능 없이 그냥 통신 기능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간단한 일정 계획, 그다음에 계산 기능 그런 것들을 많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8년도에 MP3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MP3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죠. 근데 하여간 이거는 이제 음악이라는 시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레코드 시장도 있었고, 라디오 시장도 있었고, 워크맨 시장도 있었고,
음악 테이프 시장도 있었는데 역시 이렇게 최초로 이제 그 음악을 그 파일로 어떤 디스크에 넣어서 파일로 듣는 그런 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디스크 뭐랄까요, 메모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음악, MP3죠. MP3 음악 자체도 굉장히 음질이 나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음악을 몇 곡, 한 10곡 내지 뭐 20곡 정도밖에 못 넣었었는데, 한 이런 기기에 음질이 굉장히 나쁜 그거를 그래도 신기하니까 갖고 다니기 편하고, 비디오, 그때 워크맨이나 그런 거 보여 그래서 많이 들었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유행했던 워크맨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시장도 뭐 굉장히 아이리버라든가 아이포드라든가 같은 것으로 좀 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핸드헬드 컴퓨터로 다 이제 통합이 돼 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서의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각 쓰고 있는 그 전자책, 이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생겼고요. 현재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태블릿 PC의 응용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뒤에 스마트폰으로 어떤 통합되는 그런 하나의 응용이 되겠죠. 결국 이제 2007년도에 기존의 휴대폰에 운영체계를 집어넣고 결과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다 휴대폰 기능을 집어넣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그 전화기라는 어떤 특정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는 컴퓨터를 가지고 전화를 하자, 그런 게 이제 생겨서 바로 이제 그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됐고, 역시 이거는 이제 애플이 지금 보시면 최초의 컴퓨터, 최초의 이제 개인용 컴퓨터 중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키보드하고 모니터가 있는 그러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다음 맥킨토시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거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PDA를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한 끝에 애플이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컴퓨터의 응용 분야, 새로운 컴퓨터가 적용되는 분야를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고, 이게 굉장히 큰 산업도 되고 또 이제 컴퓨터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우리가 앞에 역사에서 보면 애플하고 IBM 호환 PC처럼 이런 스마트폰에도, 같은 컴퓨터니까 스마트폰에도 애플의 iOS랑 대응되는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생겼고, 이제 대응하는 회사가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였던 구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오픈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다음 해에 HTC의 G1이라는 스마트폰을 이제 안드로이드를 가진 스마트폰을 만들고, 두 개의 양강 체제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PC 처음에 이제 뭐 메인프레임에서 쭉 나왔던 그런 컴퓨터들이 PC로 변화가 됐고, 그 PC가 이제 좀 진행을 되다가 물론 이제 인터넷 등이 거기 연결되는 그런 특성도 있었지만,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로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 스마트폰으로 혁신이 일어났는데, 아직은 그 다음 거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정점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후에 스마트폰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나타날 것이다, 기회가 되면. 근데 아직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컴퓨터를 보면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계속 만족시키려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개인화 욕구죠. 그래서 컴퓨터가 좋긴 한데, 그게 뭐 빌딩 안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개인이 좀 갖고 싶다. 그래서 PC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됐고요. 더욱더 개인화된 거는 물론 이제 PC에서도 노트북 같은 것들이 있지만 더욱더 개인화된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죠. 갖고 다니면서 개인이 정말 개인한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화 욕구가 더욱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픽 파워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픽 뭐라 그럴까요? 해상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그리고 뭐 반응 속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그래픽 파워에 대한 욕구가 크고요. 그래픽 파워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컴퓨팅 파워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 파워에 대한 욕구요.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하나의 CPU 안에 여러 개 이제 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서 8개짜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이제 좀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른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런 빠른 거를 가지고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빨라지면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5G에서는 우리가 자율자동차 같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또 통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 대한 욕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위에 가란 욕구들이 뭐 개인화 욕구라도 개인화 욕구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지역이나 어떤 위치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원도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연결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뭐 PDA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바일에 대한 욕구였죠.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만족은 못 시켰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고 발전돼서 결과적으로 현재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욕구들이 지금 이제 가장 정점이 스마트폰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더 발전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컴퓨터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컴퓨터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형태가 돼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한 걸로 보면 미래의 컴퓨터는 뭐 당연히 그냥 계산한다든가 정보 처리라는 것들을 그거의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제 뒤에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영상, 뭐 오락 뭐 상거래 이런 것들도 사실 기본은 계산이나 정보 처리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의 컴퓨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나 정보 처리 또는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음악, 영상, 오락, 뭐 상거래 그런 쪽으로 우리 생활을 바꾸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뭐 전혀 새로운 어떤 차원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기는 그게 뭐 지금은 스마트폰 형태지만 더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무선화돼서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굉장히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음향기기라는 것들 계속 이제 통합을 할 텐데 음향기기 기존에 뭐 우리가 라디오도 듣고 테이프도 듣고 레코드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컴퓨터에서 음향기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MP3 플레이어라든가 뭐 아이튠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악을 컴퓨터에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컴퓨터라는 것이 그것들을 다 통합했죠. 당연히 이제 영상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컴퓨터로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또 디지털 동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로 들어왔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기기를 출력하는 것도, 그러니까 영상을 출력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는데, 그냥 또 영상을 보는 게 뭐 파일을 본다든가 그런 미디어를 보는 방법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듣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전화기 기능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직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또 발전할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이건 일종의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보조하는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비해서 스마트워치 같은 거는 훨씬 더 우리 몸에 가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의 응용이 더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체크한다, 뭐 심전도를 체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더 우리 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가 앞으로 스마트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이 있냐면 기계가 발전할수록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발전할수록 우리 몸이 자꾸 가까이 온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손목 시계라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처음 시계는 건물에 붙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유럽 같은 데 보면 큰 건물에 이제 시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메인 프레임 같은 거죠. 건물 안에, 건물 속에 들어갈 정도로 건물 크기까지 되는 그런 시계. 그러다가 어떤 시계가 나왔냐면 이제 벽에 붙이는 벽걸이 시계가 나왔죠.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면 데스크탑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계가 회중 시계가 나왔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가. 그러다가 그게 손목에 딱 붙는 거죠.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발전할수록, 그것처럼 우리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메인 프레임, 그 다음에 데스크탑, 노트북, 그 다음에 우리 손목 시계처럼 된 어떤 스마트워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문제라든가 그런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통신기기와 융합은 뭐 여러 가지 이메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메신저, 채팅 시스템 그런 것들랑 연결돼서 또 역할을 하고요. 금융 시스템과 통합도 모바일 금융거래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무슨 페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락기기와 융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뭐 PC 게임, 뭐 콘솔 게임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가 5G가 되면 우리가 콘솔 게임이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콘솔 게임은 콘솔이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죠. 뭐 엑스박스라든가 그런 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전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네트워크상에 내가 어디 서버에서 그런 플레이스테이션이 돌아가면 그 출력 입력을 네트워크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어디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엑스박스 게임을 할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역할만 하도록, 그래서 서버에서 모든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런 게임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전기기와의 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 로봇, 보안 카메라 이런 거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됐지만 이런 개인용 컴퓨터가 어떤 센서들하고 연동되는 것, 또는 하드웨어랑 연동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랑 연결이 된다든가, 또는 내가 어디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할 때 냉장고랑 연동이 된다든가, 그 가스레인지나 뭐 오븐하고 연동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우리 요구사항을 그 안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모바일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고 작고 우리한테 좀 더 우리 몸에 붙는 그런 형태의 어떤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